여러분들은 프로다움을 어떻게 정의 내리세요? 제가 경영학자 중에 유일무이하게 존경하는 딱 한 분, 우리 드러커 선생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식 노동자는 스스로 동기부여해야 하고 생산적으로 일하기 위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앤디 그로버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누군가 동기부여를 위해 회사나 상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프로가 아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셀프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골든 서클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골든 서클은 다 아시죠? Why, How, What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 하냐? 어떻게 하냐? 얻는 결과는 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강의입니다. 저희 프로의 격은요, 보통 한 4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요. 이렇게 총 7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그 중에 총 이렇게 4가지 메시지를 아주 요약해서 핵심 위주로 전달드린 겁니다. 이 일을 왜 해야 하나? 우리가요, 평범한 직장인들 직장 생활하면서 이게 내 운명이고 어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프로는 왜 하냐? Just do it 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조금 어려운 용어로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면서 그냥 하는 거, 3글자. 이거를 아모르 파티, 한국말로 아모르 파티를 번역하면 운명애라는 겁니다. 운명애라는 개념은 누가 처음 얘기했냐? 니체가 처음 얘기한 개념입니다. 인간이 위대해지기 위한 처방전은 운명애다. 이거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을 견뎌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이 얘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삐딱하게 들으면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야, 그러면 그냥 뭐 이거는 내 운명이려니 받아들이고 스스로 속이고 견디고 위안을 얻으란 얘기냐? 제 말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왜 운명애가 중요하냐? 사람은요, 의욕이 없어도 일단 하기 시작하면 이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의욕이 생겨납니다. 이거를 work excitement라고 부릅니다. 뇌는 그런 겁니다. 일단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고 근육이 생기고 재밌어져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처음부터 일에 열정을 느끼는 사람, 처음에 일에 열정을 못 느끼는 사람, 운명이라고 안 생각하는 사람, 출발점은 되게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쫙 지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뭔가 유능함이 생기고 나면 이 얘기입니다. 운명에는 반드시 땡땡이 있어야 됩니다. 2글자 뭡니까? 운명은요, 그냥 좋고 끌리는 거예요. 운명에는요, 이 일에 노력 아닙니다. 의미입니다, 의미. 운명은 자석적인 이끌림이 있는 거고 운명에는 의미를 찾는 겁니다. 저희 이 프로의 격 강의는요, 강의 끝나고 나면 템플릿 5장 완성해서 가는 게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툴이 이겁니다. 일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운명애를 갖기 위해 2가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인적 의미는 뭐고 사회적 의미는 뭐냐. 자, 그러면 이제 2번째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꼭 기억하세요. 내가 뭘 해서 남한테 감동을 주고 가치를 주면 그건 프로입니다. 그래서요, 프로는 항상 중요한 게 테이커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받는 사람한테 어떤 가치를 주느냐. 테이커의 욕구는 이렇습니다. 1단계가 기본, must be. 야, 이거는 디폴트 값이지, 이런 것들. 2단계가 만족, satisfiers. 그러니까는 충족되는 거. 오, 잘했네. 3번째가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약간 와우 익스피리언스 있잖아요. 와, 이 정도야? 야,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뭐 이런 것들.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이겁니다. 직장인은요, 근태, 뭐 매뉴얼 준수, 회사 규정 준수, 이게 must be입니다. 이렇게 되면 패급은 아닌 거죠. 2번째, 만족. 이 친구 참 유능하네.
맡은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것.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감동입니다. 와, 이런 것까지, 야, 이 친구는 프로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프로를 딱 만나면요, 약간의 존경심이 생깁니다. 야, 대단하다, 이런 느낌. 자, 그러면 더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땡땡땡의 답이 있습니다. 세 글자 뭔지 아세요? 우리 BTS의 RM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기술적으로 다른 래퍼들보다 랩 잘 못한다. 내가 솔로 앨범을 내는 이유는 나는 그들과 다른 또 다른 나만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걸 모설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나만의 어떤 유니크함, 고유함 이런 것들. 저희가 이 강의를 하면 이 진단을 반드시 시키는데 이게 뭐냐? 나만의 모서리 찾는 진단지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렇게 나뉩니다. 각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충 그냥 이름만 보셔도 감이 올 겁니다. 이게 저희가 쓰는 또 하나의 툴인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뭐고 이 진단을 해보니까 나의 모서리가 뭔지, 강점, 특화된 게. 이 두 개를 결합한다면 내가 어떤 업무가 가능한지.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제일 쉬운 예인데 저는 지금까지 이 교육업을 21년 했고요. 제가 뽑고 트레이닝 시킨 강사분만 해도 당연히 50명은 넘습니다. 자, 어떤 분이 강의를 하세요. 이분 진단을 해보니까 사회형이 나옵니다. 자, 강의할 줄 알고 사회형 기질이 되게 강하다. 그러면 이분은 뭐 하시면 됩니까? 맞아요. 1인 사업체 강사하시면 됩니다. 이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고객 관리나 고객 영업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한다면 제가 저를 진단해 보는 거예요.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내가 좀 특화된 영역, 모서리가 있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업무에서 더 성과를 내고 강점을 내는 겁니다. 이게 모서리를 결합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얘기는 이겁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다. 야, 그 정도 연차면 다 그 정도 하는 거 아니냐? 아, 정말 서운하다. 어떤 일을요,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만 시간의 함정을 믿지 마세요. 1만 시간 동안 같은 일 계속했다고 프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나름의 성장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거는 반복적, 기계적인 거고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잘하려면 의도적 학습이 필요하다. 퍼포먼스 존, 수행 영역이 있고 학습 영역이 있습니다. 좋은 건 여기서 일로 갔다가 여기서 학습한 게 또 일로 가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래 일한 분들일수록 이 길이 막힙니다. 야, 굳이 뭐 내가 배울 게 있냐? 제가 구매팀 협상 교육하러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겁니다. 저 구매 25년 했는데요. 제가 배울 게 뭐가 있죠? 이런 건 얘기들.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관성적인 성실입니다. 그냥. 자, 그러면 어떻게 의식적으로 러닝 존에 들어갈 것인가? 첫 번째가 셀프 리뷰입니다. 끊임없이 프로로 성장하는 분들 보면 특징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객관화합니다. 계속.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얘기로 갑니다. 프로는요, 자기 관리도 곧 이분의 역량입니다. 대부분의 진짜 프로들은요, 제가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쓰잘데기 없는 거에 에너지를 안 씁니다. 이 넓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깊게 완벽히 갑니다. 프로들은 또 하나 잘하는 게 뭐냐? 공격성 조절을 잘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뭐냐? 프로는요, 자기 자신을 제3자의 시각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프로는 기억하세요. 처신을 상당히 잘합니다. 시종지두는 이겁니다. 프로는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요, 진짜 제가 이거 논문 읽으면서 제가 이 장표 보고 충격 먹었습니다. Low humanity, 낮은 겸손함. High humanity, 높은 겸손함. 자, 보세요. A는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고 B는 지적 능력이 낮은 사람입니다. 겸손함이 없을 때는 A, B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납니다. 그런데요, 지적 능력이 낮지만 겸손함이 있잖아요. 거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겸손은요, 내가 비록 지적 능력이 낮지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이다. 그래서요, 프로로서 롱런하는 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처신을 잘하고 겸손합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요거는요, 툴은 아니고 그냥 체크리스트입니다. 3가지.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공격성 조절 잘하고 있냐. 2번째, 비본질적인 거.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거. 날리고 나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냐. 3번째, 처신을 시중지도 하느냐. 3가지 메시지입니다. 조직에서 프로에게 강의를 진행한다면 추천하고 싶은 직급의 적용 범위가 있을까요? 뭐 누가 들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근데 굳이 저한테 권하라면 저는 대리 과장급들한테 이 강의를 권합니다. 한참 일하고 일 좀 배웠고 야, 이 일이 나한테 맞나? 이런 고민할 때거든요. 제 모서리와 현업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꾸세요. 업무를 바꾸세요. 저는 맨날 주장합니다. 30대 때까지는 다양한 일하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지만 40부터는요. 잘하는 거 하세요. 30대시라면 자꾸 다른 거 트라이 해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개인이 희망하는 커리어골과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조직의 상황상 온라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좋은 회사라는 거는 적어도 이분의 지향점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라는 거는 자기 원하는 장소 아닙니다. 하지만 똑똑한 조직은 이 사람이 원하는 일,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게끔 도와줍니다. 왜? 그게 생산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다짐 차원 외에 조직 단위에서 프로답게 일하는 것을 고취하기 위한 팀 단위, 조직 단위 과정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강의는 철저하게 개인을 위한 강의입니다. 대신 저희가 갖고 있는 강의는 뭐냐? 프로처럼 일하는 조직, 강팀의 조건 또는 프로팀으로서 일하려면 팀을 어떻게 다이나믹스를 만들 것인가, 그런 강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는 개인을 프로로 만드는 강의는 아닙니다. 우리 팀이 어떻게 강해지고 프로처럼 일하게 만들 것인가, 팀 다이나믹스를 높이기 위한 강의는 있습니다. 신입 사원한테는 어떤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면 좋을까요?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 저라면 결국 프로는 잘하는 게 프로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한테 권한다면 저는 의도적인 학습을 권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일만 한다고 해서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배우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얘기할 것 같습니다. 셀프 모티베이팅이 중요하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요즘 직원들 중에 현상 유지 원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셀프 모티베이팅을 유도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분들은 프로가 아닌 겁니다. 드러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셀프 모티베이팅을 안 돼서 외부에서 억지로 매니지먼트 코스트를 들여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분들은 그분은 기본적으로 프로의 길을 가는 분들이 아니다.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회사가 10명이라면 10명 다 프로인 집단이면 베스트겠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리더한테 동기부여 강의를 해서 리더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배운 방식에 따라서 동기부여하게끔 만드는 게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설명에 마칩니다. 제가. 저희는요, 이 신규 강의 4시간 기준 하나 만들 때 보통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를 쓰고 진짜 많은 자료와 뭐 논문과 문헌과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넉 달 동안 이거 하면 할수록 점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저는요, 오늘부터 프로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결국 프로란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알고 스스로 의도적으로 학습, 성장하면서 그 결과 롱런하는 사람.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 회사에서 더 많은 프로들을 만들어내는데 작은 도움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